예,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주간인데 마치 12월 첫 주 같은 그런 느낌도 납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 휴장이었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보다는 12월 장에 대한 전망이나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 분석하고 전략서입니다. 오늘 시황 해설은 테이버 김태형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높은데 12월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미국 시장 이제 휴장이었고 조기 폐장해서 지난주는 주가는 이제 큰 변동이 없었는데 소비 시즌이잖아요. 네.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까? 당초 기대감은 좀 낮았는데 또 주말에 나온 뉴스들은 또 비교적 긍정적이네요.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 판매량에 대해 가지고 온라인 집계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전년비로 7% 이상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소비가 좀 둔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소비가 좀 많이 좀 증가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과거에 봤었던 그런 영상 속에서의 약간 그 오픈런 네. 좀비런이라고 불렀던 그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었다. 말 그대로 소비의 행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좀 전이되었다라는 분석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집계가 나오는 특히 뭐 아마존이라든지 대형 마트에서 나오는 그런 지표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늘었다는 것, 오늘 기사만 보고 미국의 소비가 소비 시즌이 엄청 좋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네,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전체적으로는 고금리,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풀린 돈들, 소비 여력, 저축이 줄면서 소비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제 분위기 자체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소위 이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12월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놓치면 안 될 세 가지가 있다고 오늘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는 뭡니까?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화면 좀 띄워주시면은 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 이제 국채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주봉 기준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어떻게 움직였는가라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5% 가까이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그리고는 거기에서부터 약간의 연준에서도 지금의 장기채 시장을 보면은 채권 시장에서도 알아서 긴축을 하고 있다라는 조금 완화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먹히고 그리고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확률이 이제 떨어진다.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4.4까지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금 4.4라고 하는 이 라인부터는 시장에서도 조금씩은 이제 위에서부터 매수를 했던 그런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주봉 기준으로 22평선에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번 주에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연준 기준에서는 조금 더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어찌 보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 가면서 박스권을 형성할 거냐 이런 부분을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리나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연준과 그리고 월스트리트가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월스트리트는 내년 1분기 혹은 2분기에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연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채권 시장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채권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고 이 부분이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에 약간의 조정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2월을 준비하면서 투자자들이 봐야 될 핵심 이슈들 세 가지 봅니다. 다시 좀 논의를 풀어가면요. 첫 번째는 12월 FOMC를 봐야 된다고 이제 자료를 주셨는데 12월 12일, 13일입니다. 네. 약간 중반인데 12월 FOMC는 뭐 지금 금리 동결 쪽이 거의 압수돼하기 때문에 별로 좀 신경 들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앞으로 금리 인상이 더 있을 거냐 그러면은 그 부분은 없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직전에 나오는 데이터가 FOMC 전에 나오는 데이터가 이제 고용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요거 화면도 또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지금 올해 이제 미국의 실업률 추이입니다. 실업률 추이 기준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예측치 대비로 실제로 얼마나 나왔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9월에 발표되었던 8월 실업률 같은 경우 예측치가 3.5%였고요. 실제로 발표된 게 3.8%였습니다. 그리고는 9월 같은 경우에도 예측치가 3.7%였는데 실제 발표치는 3.8%.
그리고는 10월 같은 경우에도 예측치는 3.8%였는데 실제로 발표된 건 3.9%입니다. 말 그대로 최근 3개월 동안의 이제 실업률을 놓고 보시면은 예상치보다 실제 발표치가 좀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약간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구간 동안에 과거의 이제 주가 이제 움직임을 놓고 보시면은 실업률 상승기에는 주가가 재미없는 경우가 많았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FOMC 직전에 나오는 이 고용 데이터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부분도 조금은 12월에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경기 데이터가 꺾이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좀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12월에는 FOMC에서 점도표가 나옵니다. 그럼 점도표에서는 올해 연말 혹은 내년까지의 이제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부분에서 언제 시점에서부터 금리 인하를 할 거냐, 그리고는 몇 번이나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점도표에 나오게 될 거고, 그게 시장과 괴리율이 어느 정도로 벌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2월의 주요 키워드. FOMC에서 통화 정책 금리 자체를 조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말씀하신 점도표가 나오고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나 기대감이나, 시장은 먼저 가니까요, 항상. 그런 게 이제 충족되느냐를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고용 얘기하셨습니다. 고용 지표는 12월 8일입니다. 고용, 최근에 이제 실업률은 사실 3% 중후반이면 대단히 좋은 거죠. 사실은 뭐 가만 놔둬도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자연 실업률에 비슷하다는 수준인데 불구하고 최근 평균치보다 이게 높았을 때는 경기 침체를 불러왔다. 최근에 그런 논의들이 좀 있고요. 채권 시장 얘기 이제 세 번째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해보면 채권 시장에도 10년물 포함해서 금리는 지금 꺾였는데요. 금리가 꺾이니까 채권 값은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금리 하락하는 게 주식시장에 좋은 요인인지, 채권 값이 오르면서 자금들이 채권 시장으로 가면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인지, 그 영향은요? 일단 지금 최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움직임을 놓고 보시면은 채권 시장, 말 그대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은 주식도 함께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뭐 채권에서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주식시장 돈이 채권으로 움직여 가는 것도 일종의 하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는 향후에 금리나 방향 자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채권 시장이 좀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면은 고금리가 지속된다 혹은 금리가 더 올라간다라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에 매도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로직으로 놓고 보실 때 지금의 움직임도 12월 혹은 1월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채권 시장의 차익 실현이 나온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흔들릴 수 있다. 말 그대로 이제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실제로 경기 데이터가 꺾이고 있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춰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좀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여전히 우리가 매크로 시장에서 핵심은 금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포인트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채권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주식 시장도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월 시장을 한 일주일 정도 미리 내다보면서 핵심 키워드들 살펴봤는데요. 그럼 종합해서 12월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 시장 먼저 여쭤보고 국내 시장은 좀 따로 여쭤볼게요. 미국 시장은 소비에 대한 기대감은 낮지만 뭐 여전히 빅테크 이런 쪽에 기대감이 있어서요. 12월 미국 증시 이쪽으로 보십니까? 일단 지금 12월의 가장 핵심은 지금 자리가 너무 5대5라는 겁니다. 네. 왜냐 그러면은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모두 다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신고가라고 하면은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에서 네. 지금 12월 초, 특히 이번에 11월 고용 보고서를 확인하고 FOMC까지 확인을 하는 그 과정에서 12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높은 이유는 신고가를 써서 말 그대로 연말 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기대하고 있는 바고요. 혹은 여기에서 오히려 전고점에 닿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좀 띄워놓은 이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제 Fear and Greed 인덱스를 좀 자주 보는 편인데, 네, 탐욕과 공포지수. 네, 탐욕 공표 지수인데 요 지수가 이제 그리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은 이제 좀 올라가자를 외치는 반면에, 그리고는 그쪽이 이제 단기 고점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한 2주 정도 동안 이게 피어 영역에서 그리드까지 급하게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밑에 이제 녹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수를 보실 때 이제 약간 옵션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 지표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야, 이게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의견도 좀 많다 보니
여기에서부터 차익 실현이 발생하게 되면은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12월에는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냐라는 목소리와 그리고는 신고가 랠리라고 하는 산타 랠리 기대감이 좀 싸우고 있다고 보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은 다 팔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익절할 수 있는 부분을 한 10에서 20% 정도씩은 차분히 단계적으로 현금화하는 게 어떠실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박살날 만한 요인이 있냐 그러면은 조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박살날 만한 요인은 없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다 먹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이제 현금화를 하면서 분할 매도를 하되 지금 자리는 너무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여주신 준비해 주신 차는 이제 CNN 파이낸스, CNN 머니에서 나타내는 건데요. 심리를 잘 나타내는 거죠. 저게 지난번에 주가 밀렸을 때 극단적 공포감에 갔을 때 제가 17일 때 보여주신 거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그때는 사실 사면 용기를 내야 될 때다. 근데 그때 용기 내기 어렵고요. 지금 이제 이게 익스트림 그리드로 올라간 75 이상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데 팔기 어렵습니다. 근데 항상 멘탈을 좀 잡아야 되고요. 그러면 국내 증시도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거냐 아니냐 부담스럽다 이런 건데, 국내 증시는 이전의 고점보다는 지금 상승에 좀 제한이 걸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평선에서 좀 121선, 21선 맞고 떨어지는 거라 좀 레벨이 좀 다른데요. 국내 증시도 그러면 상승은 있겠지만 좀 제한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국내 증시는 미국 시장이랑 연동된다라는 점에서 상승은 제한적일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보시면은 달러 약세 기조가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라는 점에서 달러 인덱스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흥국에 대한 패시브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은 대한민국의 호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에서도 내년도 핵심은 결국에는 AI와 반도체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타겟팅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코스피는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별로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넘어가려는데 코스피는 걱정할 거 없다 그런 말씀이니까 코스피는 그럼 코스닥은 걱정이 좀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코스닥은 아무래도 지금 안 그래도 연초부터 변동성이 좀 높았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변동성이 더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은 완전히 좀 분리를 해서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통상 연말로 가면 이제 개별주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양도세 기준 이런 게 없어지면 개별주가 강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반도체 중심의 대형주가 강한 흐름들이고요. 그러면 섹터 흐름으로 봐서 지금 어쨌든 간에 연말 12월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그렇죠. 그나마 있는 현금을 다 쏟아붓고 이럴 때는 아니란 말씀이고 그죠. 좀 애매한, 좀 올라오면 오히려 좀 현금과 주식의 비율을 맞추는, 그러니까 현금을 조금 더 확보하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섹터별로는 어떤 쪽이 주도주가 될 것이며 또 주도주가 아니더라도 수익을 낼 만한 섹터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나는 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주말 사이에 되게 좀 핫하게 봤던 뉴스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DDR5 시대에 접어든 이후부터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좀 따라잡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3분기에 이제 DRAM, DDR5 점유율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원래 격차가 10% 이상 났었는데 최근에는 4%까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2분기 때도 이제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뉴스가 나왔었고 3분기 때도 이제 시장 점유율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SK하이닉스 관련된 벤더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역시 반도체 쪽이고요. 반도체 말고는 그러니까 이제 주도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늘 시장이 예를 들면 한 달에 오르는 동안 주도주만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도 섹터는 그렇고, 나머지 사실 2차 전지는 좀 약합니다만 성장주 단에서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못 오른다 이러면서 오늘 게임주 강하고요. 그죠? 게임주라든지 로봇 관련주. 로봇은 사실 두산 로보틱스만 강해가지고, 그죠? AI라든지, 멘터라든지 이런 쪽에 좀 기회는 없을까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섹터들 같은 경우 약간은 수급
이제 돌아가면서 네. 이게 한 번씩 튀어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버티도 마찬가지고 신규 상장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인덱스 편입 이슈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쪽은 완전히 이제 이게 시장이 재미없는 구간 동안에서의 단타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저는 수출주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라면 쪽을 좀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압기 쪽이야 워낙 뭐 그 수출 데이터가 좋고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가고요. 식음료 쪽은 뭐 또 라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물가 부담 때문에 조금 억제하고 이런 요인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음식료, 식음료 쪽은 뭐 라면만 좋게 보시는 거예요? 다른 쪽은 별론가요?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결국 수출이 필요하다. 아, 네. 우리나라는 뭐 식음료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 중심으로는 발전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출이 늘어나는 섹터는 명확하게 라면 쪽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뭐 삼양식품이나 농심 같은 경우 지금 수출 물량이 50%를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서 규제하는 이슈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출 실적이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게 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라면주 가운데서 수출을 어디가 많이 하냐 이런 거 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배당주는 최근에 많이 얘기했지만 예전 같지는 좀 않습니다. 은행들도 그렇게 막 압박을 받고 있고 그렇죠. 변동성을 우리가 많이 당해가지고 배당주도 그냥 약간 지금 시점에서는 중립 정도입니까? 네. 일단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주들이 좀 최근에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게 뭐냐 그러면은 과거에는 연말 배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면은 배당주를 사야 된다였는데 맞아요. 최근에는 이제 분기 배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4대 은행 모두 분기 배당하고요. 그리고는 통신주도 분기 배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변동성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라는 점과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률이 보통 6에서 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6에서 8%라는 거는 고금리 시대에 회사채가 6에서 8%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준에 맞춰가지고 배당주가 지금 주가에서 이제 별 움직임이 없이 재미없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회사채 역시도 금리가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금리가 떨어지는 만큼 고배당주의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매크로적인 관점으로 보시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정도 시기를 두고 고배당주를 투자하면은 요게 뭐 채권 투자랑 마찬가지로 지금이 막차다라고도 볼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기 배당하는 건 잘하는 거고요. 그죠? 1년에 뭐 1년 365일, 364일 안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날 샀다고 배당 주는 것도 좀 웃기는 겁니까? 분기 배당 좋고, 배당을 주는 기일을 통상 12월 말에서 이제 자유롭게 좀 해서 몇몇 기업들이 새해 들어서 뭐 2, 3월 잡고 이런 것들도 좋은 흐름들입니다. 그죠? 일시적인 요인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예, 오늘 시황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테이버 작가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